자, 5월 멤버십 특강, 명사초등 특강에 상승세무회계의 안준혁 대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상승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이시고 예전에 이제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하셨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세금 강의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거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세청 바른세금 지킴이 홍보대사이시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서초구제 세무자무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상 저희 그 안준영 세무사님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저희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우스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은 여기 편하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 세 번째 나오니까 이제 인사는 좀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상속세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상속이라는 게 사실은 민법에 좀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상속의 뭐 그 기본 개념이나 뭐 우리 그 지분 비율 상속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민법이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세무사 공부를 할 때 이거를 한 게 아니고 CFP 공부를 할 때 상속세가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때 이제 상속설계라고 해가지고 민법부터 쫙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CFP를 따고 세무사를 땄기 때문에 약간 이 상속세가 재밌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걸로 내리나요? 네, 이걸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1번.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켜놨네요. 요걸로 누르셔도 내려갑니다. 네, 상속이란, 이 상속이 뭐냐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해요.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상속인이 포괄 승계받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무조건 승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뭐 포괄적으로 승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상속의 민법의 정의 때문에 모든 거를 이렇게 승계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개시를 기점으로 모든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거를 뜻해요. 자, 그리고 2번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수유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유언 같은 걸로 이제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수유자라고 하는데 이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연대납세 의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금은 내. 인 거예요. 뭐 그쪽은 알아서 너희들 사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에 누가 내도 상관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증여인데 그건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용어 정리 한 번만 볼게요.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하실 때 가끔씩 뭐 피를 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피토하고 사망한.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고요. 자, 상속개시일이란 그냥 돌아가신 날이에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하는데 이게 뭐 가끔씩 이거 거의 못 보지만 실종 선고될 때가 있어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뭐 상속 뭐 이건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하며 이런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1번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인데 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예를 들어 뭘까요? 사업하시면 영업권.
영업권. 이런 것도 평가 이거 가끔씩 이게 누락돼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예. 있는 자산만 보다 보니 영업권이 누락된 적이 소위 많아요. 말하는 뭐 권리금 같은 거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거 네네, 권리금. 영업권도 세법상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영업권도 꼭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네네. 영업권도 평가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뭐 사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 영업권이 있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부동산을 제 부동산 안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네네네. 영업권이 나오는 거지. 네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해요. 공인회계사 자격증, 네네네. 세무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영업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물려주면 좋겠다. 물려주면 좋은데 이게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세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다. 네. 그럼 무제한 납세 의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재산과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네, 전부 다. 네, 그래서 요즘 상속세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네네. 해외 금융계좌가 튀어나와가지고 추징당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조사가 끝났는데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시다.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비거주자신데 우리나라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네네. 그 나라에는 또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고요.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빼주는 데가 있고 안 빼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나라의 세법을 따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상속세 과세 방식은 뭐냐면은 이 상속세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뭐 나눠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 아니면은 상속인들이 가져와서 상속인들에게 과세를 하냐 이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과세형이에요. 네, 이게 유산과세형이라는 게 뭐냐면, 네. 네,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네. 상속인이 얼마를 가져가든 상속인 1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부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전에 이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 총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세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가 달라요. 네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 네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까 소중자. 네, 뭐 이게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하나라도 네네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그리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제 이 유산과세형이 사실은 네. 나라가 몇 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뭐 미국, 일본, 네. 덴마크, 우리나라 뭐 이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취득과세형으로 바꾼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는 있죠. 그럼 완전히 좀 법 체계가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면. 근데 한번 손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전체에 대해서 한 방에 때려버리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뭐 삼성그룹 그렇죠. 상속세 그거 내려고 뭐 그렇죠. 대출 받고. 뭐 엄청나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산과세형 해도 되는데 네네. 뭐 공제를 좀 높이든 세율을 좀 줄이든 뭔가 근데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도 이제 상속세 이제 서초에 있으니까 서초 등에 있는 상속세를 하나 해보면 아파트 진짜 딱 하나 있어요. 네네네. 예금은 없는데 네. 근데 상속세가 막 억이 넘게 나와 버리니까 그럼 그 어떻게 현금 내요? 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나는 그러면 좋겠어. 차라리 그걸 물납 제도가 있긴 한데 네. 물납을 좀 더 약간 네. 뭐 이렇게 요즘에 뭐 NFT에서 뭐 토큰으로 나눠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 하나 줄게. 아, 아파트 내가 방 4개인데 방 하나 세금으로 줄게.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팔 때 해가지고 대신에 지금 시점에서 방 하나야. 나중에 오르면은 그 오른 거는 뭐 같이 나눠 갖자 하든지. 그렇죠. 예. 손실이야. 그럼 손실분 내가 낼게. 뭐 하든지. 그니까요. 근데 안 하겠죠. 쉽지 않겠네요. 예, 그냥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그냥. 네. 한번 넘어가 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의 순위예요. 이건 네, 민법인데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상속의 순위 민법이 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민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네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네네. 자녀나 손자 네네네. 이 1순위고요. 네네. 2번 직계 존속이에요.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받게 되고요. 네네. 4번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혈족. 저 형제자매까지만 봤어요. 반계혈족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없겠죠? 네, 형제자매도 예. 결혼을 안 하시고 예.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 딱 한 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네네. 위 1의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건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네네네. 우리 자녀가 3명 있고 또 거기에 또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촌수가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밑에 자녀죠. 근데 자녀 중에도 형제가 3명이잖아요. 네네네. 같은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태아. 네네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편과 배우자가 있는데 네. 임신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상속인으로 보잖아요. 이미 출생한 거. 근데 만약에 이게 태아가 좀 잘못되거나. 뭐 유산이 되거나 뭐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게 뭔가 고의적이다 뭐 이런 게 되면은 배우자도 상속 결격 사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예. 아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그거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지. 힘들어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가 없잖아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요 1과 2,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따른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네네. 요 1과 2가 없어요. 네. 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네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1과 2가 없으면은 단독이 되고 네. 형제자매가 밀려버리겠네요? 형제자매 밀리는 거죠. 근데 배우자까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형제자매까지 가려면 배우자랑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뭔가 막 드라마가 막 떠올라요. 네. 이제 막.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될 건데 네네네. 유류분 청구 권리가 없어지죠. 사실은 유류분이 뭐 무슨 뭘 했냐. 그래서 형제자매가 지금은 유류분 권리가 있는데 네네. 없는 걸로 곧 개정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뭐 아무튼 저도 이제 다 통과했다고 들었으니까 저번 주에 봤을 땐 통과가 안 됐다. 개정이 안 됐었더라고요. 네네네. 뭐 어쨌든 근데 뭐 저희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라 가지고 네네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여기 상속 순위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그냥 보기 쉽게 정리한 거라 가지고 아마 네네. 다른 곳에서 있는 표랑은 좀 다를 거예요. 네네. 자,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죠. 네네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요. 오케이. 2순위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이 상속인이 되는 거고. 네네. 2순위와 배우자가 같이 상속인이 되죠. 네네. 3순위는 2순위가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자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4순위가 이제 배우자가 없다.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받는 거고, 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반계혈족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대습상속이라고 있는데요. 이 대습상속은 뭐냐면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네네네.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거예요. 네네네. 이 경우는 뭐 상속을 뭐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건 아니고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상속인의 상속인들 있죠. 네. 이 받아야 될 분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상속인이 될 사람은 피대습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대습자라고 하는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 결격자의 순위를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봤는데요. 네네. 뭐 그냥 어쨌든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다. 이 받아야 될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다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다. 아무튼 뭐 그게 상식에 맞겠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 부분 좀 봐야 돼요. 네, 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 및 법정상속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정상속분은 뭐냐면은요, 피상속인이 이 유언을 해야 돼요. 네네네. 유언에 의한 상속분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네. 이걸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인데, 네. 이게 유류분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언도 자필 서명, 네네. 뭐 녹음 유언, 뭐 그리고 공증 유언 뭐 이렇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보통은 변호사랑 공증 많이 합니다. 공증. 그게 좀 그래가지고, 확실하겠죠. 네, 공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요. 누가 나는 이 재산을 모두 뭐 배우자한테 준다. 뭐 자녀들 무시하고 배우자한테 준다. 라고 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법정 상속 지분에 이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청구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법정 그 좀 이따가 볼 건데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네네. 2분의 1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네. 땅은 아니고. 그렇죠. 다는 네.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것도 한번 제가 해봤는데 네네. 골치 아픕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좀 그러겠죠. 왜냐면은 계속 사전증여 재산을 불리려 그래요. 예, 예, 예. 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불리려 네. 그러고 네네. 이쪽에서는 낮추려 그러니까 네네. 계속 막 그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조사가 종결이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유류분 소송을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변경되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유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네네. 법정 상속분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민법상 이 정도는 당신 거다. 상속인들의 법정 지분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네. 1.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균등한 것으로 하고요. 네. 2번.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화를 가산해요. 네네. 가산을 해서 이 상속인이 만약에 자녀 A랑 자녀 B랑 배우자다. 네네. 그러면은 1대 1대 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분의 1.5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되는데, 네네. 자, 요거보다 더 앞서는 게 네. 상속인들의 협의예요. 아,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앞서요. 한쪽으로 몰아주겠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유언 같은 경우에도 사이 좋으면 잘 안 하시고요. 네네. 이 법정 상속분도 사이 좋으면은 뭐 그렇게 안 하세요. 가장 대원칙은 협의예요. 협의. 그럼 만약에 유언하고 협의가 충돌하면 협의가 먼저예요. 협의가 먼저. 아. 네, 유언이 무시됩니다. 그러면은 난 이제 피토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했는데 얘네들이 네. 뭔가 나쁜 의미로 뭔가 작당을 했어. 예. 협의를 해. 예. 아니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그 있어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유언보다 협의가 먼저 가지고. 아,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진짜.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언을 했음에도 협의를 한다 그러면 협의가 먼저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다 법정 상속분 이거는 왜 나오냐면은 협의가 안 됐을 때 나오겠죠. 그러겠죠. 네, 협의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가 다 가져간다. 협의로 도장을 이 그렇지. 협의 분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됩니다. 끝나는 거지 뭐. 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제 유언이라는 거는 사이가 거의 안 좋을 때 네, 네, 네. 누가 나를 봉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너 줄게 그냥 뭐 이렇게 딱, 이런 딱, 식으로 딱 하는 거지. 네, 네, 네. 이거는 그래서 뭐 지정 법정은 이것도 상속등기 이렇게 할 때 네, 법정 네. 상속분으로 채권자 대위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네. 협의 분할하면은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네네. 네, 법정 상속분 예시 볼게요. 네. 자, 장남과 배우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장남은 1이죠. 네. 배우자는 1.5죠. 그래서 네네. 2.5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래 직계 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아까 우리 세무사님 그 만든 요거의 1순위잖아요. 그렇죠. 1순위 상속인이죠. 1순위가 있어서 같은 거가 맞는데 1인데 배우자는 5화를 더 가산해서. 가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하고 1.5. 1.5.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장남, 장녀, 배우자. 네. 장남도 1이고 이게 옛날에 그렇죠, 좀 그렇죠, 달랐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 민법상 법정 지분이 달랐는데 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잖아요. 네네네네.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에요. 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1대 1대 1.5만 기억하시면 되고 네네네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없네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네네네. 만약에 없었어요. 장남, 네네. 장녀만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1, 2분의 1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출연해주신 안준영 세무사님 소감 한마디 듣고 메시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여기 네 번째 네. 나왔죠? 네네네. 맨 처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나왔고 조합원 입주권. 증여 나왔고 일시적이택. 일시적 이주택 나왔고 이제 상속세 나왔는데 네네. 사실 어제가 제일 떨린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번이 이 상속세의 강의 자체를 제가 지금 처음 하거든요. 네네네. 뭐 다른 것들이야 뭐 다른 데서 좀 했었는데 네네네. 제일 떨렸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까 한 1시간 반쯤 봤을 때 딱 시계 보니까 네네네. 제가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 이주택
예, 예, 예. 이건 오히려 자신 있는 부분인데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예, 예, 좀 예. 되게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예. 그래도 막 오늘 좋았어요. 예, 되게. 뭐 별로 안 떨고 네, 이 네, 네, 딱딱 네. 정해진 거다 보니까 사실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좀 오늘은 그래도 상속세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어가지고 또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사실 저는 제네시스 방님의 이 채널에 나오는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올 때는 제가 최선의 준비를 해서 오고요. 네, 네. 이번에도 강의 교재를 한 6번 보냈죠. 예, 예. 어제 막 계속 카톡이 오더라고요. 막. 최종 막 그런. 최종. 마치 그래서 뭐- 최종일 주택 막 최종 네, 나오고 막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알려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또 영광이었고 오늘 어려운 강의였는데 이렇게 또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네, 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하셔서 미리미리 이게 절세 플랜 짜시고 자산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네. 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